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갑자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숑 나와가지고 뭐지 하고서 자막이 났는데 다 토스뱅크. 그 토스의 네. 그 파킹 통장 아세요? 모르시는 거. 우리 이항영 위원님은 요 관리를 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파킹 통장이 뭔지는 제가 알죠. 아시죠? 아는데 뭐 굳이 안 하세요? 네, 안 저는 합니다, 현금을 이렇게 하면 또 돈 많다고 뭐라고 말하실 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기면은 어디 조금이라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자 0.1이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럴 때 올해 파킹 통장 관련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특히 많았죠. 작년 금리 올랐을 때. 토스뱅크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PPL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 뭐 장 마감 후에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오늘 보여드릴 텐데 내일 9시 10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일 9시 10시요? 네, 내일 주말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주말 라이브를 오전 9시에 하고 있는데 네. 내일은 주말 라이브야 뭐 안 보셔도 되겠지만 월간 미주미를 같이 합니다. 통합 행사인데 화면 좀 보여주시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들이라 그래갖고요. 제가 예약 화면까지 예약 그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저기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다 TV 네. 저희 TV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10시에 시작된다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들 궁금하시다면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월간 미주미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알림 설정하니까 알림이 오더만요. 저 영상에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네, 해놓을 수 있죠. 알림 설정을 해두려면 여러분 유튜브 자체의 알림 설정도 네, 그거죠. 풀어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거 해주셔야죠. 자, 시장 14거래일 네. 이거 위원님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또 설문조사를 간단히 해봤더니 네. 70% 정도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전 개인 의견은. 네. 그게 왜냐하면 이게 130년, 140년 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어찌됐건 14일 만에 하락을 했어요. 14일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살아있는 한 안 된다고 네.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만큼 다우 지수라는 것 자체가 올드한 거 그런 걸 떠나서 다양한 주식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막 한쪽으로 몰려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만 몰려있다. 예를 들어 특정 테마로 올라가면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섹터가 다 한꺼번에 가고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흔히 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도 지난 작년에 12일인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미국 경제가 2.4% 성장한 거 그리고 메타 플랫폼의 월가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앞서 우리 이남우 교수께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시면 다우가 연속 상승이 요 화면 보여주시면 13일로 마무리됐습니다. 1897년 5월 28일부터 14일 동안 네. 1897년 6월 14일까지 이때 살아계신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100년 동안도 없을 거다.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전 제가 보기엔 14일 올라가는 거는. 자, 영원히 없을 13거래일 연속의 상승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13일 정도는 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2번을 봤으니까 네.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다우지수가 30개 주식 중에서 그 올라간 1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표 하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올해요. 그런 게 좀 많이 봤네. 9% 정도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주 13%. 홈디포도 안 좋았던 거거든요. 9%. 보잉이 지금 어제는 오늘 새벽이 아니 어저께 오늘도 좀 올랐지 오른 것 같던데 보잉이 한 11% 올라갔고요. 세일즈포스는 올해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3M조차 그저께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캐터필러, 존슨앤존스, JP모건.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좀 뭐라 할까요?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하시면 좋다. 많은 분들이 다우가 오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약간 하신 분이 그래봤자 다우는 올해 6%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작년 초부터 비교해 보면요, 3대 수가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 초부터 보면. 그래서 늘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 무슨 흥미로운 거가 여기에 소위 매그니피션트, 매그니피션트 7, 탑 7,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없죠.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0.38.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도 2.8%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네요. 이들 종목도 그 톱7에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여기 보면 이번에 올라갈 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12일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2일, 13일까지 올라갔는데 10일 연속 올라간 게 5번이란 말이죠. 이번까지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평균은 아주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1년 동안이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보면 한 3번 정도 올랐고 2번 정도 떨어졌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흐름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죠. 2분기는 2.4% 속보치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그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아세요? 1%대인가요? 아유, 전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아, 부끄러운 건데 이걸. 부끄러워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2분기 GDP 2.4% 이것도 기억을 못 합니고 부사장 맨날 저를 놀리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금방 잊어버리냐고. 내일 저한테 물어보면 저 기억 못 합니다. 2.4%란 거. 네. 근데 저는 대신에 딴 걸 기억하죠. 뭐냐면 이번에 2.4% 의미란 걸 뭐냐면 어저께도 얘기 나왔잖아요. 리세션이라는 거가 이제 포캐스팅에서 사라졌다. 제롬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번에 평가는 뭐냐면 지금 리세션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세션이 온다고 언제부터 나왔어요? 작년 봄부터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무조건 몇 개월 안에 리세션이 오더라. 리세션이 오니까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줄을 세우면 부산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의도역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서 줄 세면 오늘도 그분 또 오셨잖아요. 뿡뿡인가 생신 때문에 빵빵이 어제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지금요. 뿡뿡이 빵빵인가? 만기대장 뿡뿡이죠. 만기대장. 엄청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어저께 모처럼 점심 무렵에 IFC에 부근에 있었거든요. 태극기 휘날려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알죠. 보셨어요? 네. 근데 중공 인민군이 넘어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저는 더 현대에서 그만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도 걱정하고 네. FOMC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심취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몫이 있고 우리 미국차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 오늘 주가 완전히 급등했잖아요. 그쵸. 앞서 이남은 교수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효율성의 해다를 완전히 성공했다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도 이제 앞서도 잠깐 기억하시죠? 매출액 대비 익스펜시의 비율 거기서 쭉 떨어진 건 나왔는데요. 저는 마크 저커버그가 진짜 월가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딱 원하는 말을 딱 해줍니다. 작년 여름까지는 메타버스가 모든 말에 다였는데 메타버스 얘기 없습니다 지금요. 다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마디 굳이 한 거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직 적용이 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AI입니다. AI 말을 뭐 세 번째 나왔지만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과장하면은요. 어저께 경비를 줄이려는데 투자도 쓸데없는 투자를 줄인다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박수치고 야, 너 이 형님은 진짜 대단한 형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버 있지 않습니까? 네. 서버가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AI와 관련성이 없는 서버 있죠. 과감하게 비용 절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할 때도 AI를 써먹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정말 대단한 정말 월가에서 원하는 소리만 딱딱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가 됐고 여튼 그 결과는 투자경까지 2개나 올려놨습니다. 오늘요. HSBC, 웰스파고가 중립에서 매수 내지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뀌어놨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다음은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똑같습니다. 아멕스랑 똑같은 시리즈입니다. 아멕스는 매출이 부족했지만 비자는 매출도 맞췄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매출도 맞췄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요. 딴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국경간 거래가 22%가 늘어났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7%가 늘어났거든요. 보시면 마스터카드 보여드리면 마스터카드 24% 늘어났죠. 매출도 마스터카드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자고 그 다음에 아멕스입니다. 그래서 이 다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주가는 좀 쉬었잖아요. 어제 오늘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는 목표 주가 줄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예. 마스터카드는 아직 투자 의견이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이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이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CEO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행 및 놀러 가는 수요. 최근에 놀러 가는 거에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것저것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그 공연 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극장도 약간 포함되거든요. 요즘 보면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랑 그 바비 얘기하면서 뭐 바펜하이머. 바비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떠나 평가 어떤 미국에서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네네.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기 가서 콜라도 사 먹고 팝콘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이런 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인텔 오늘 시간에서 주가 이제 급등했잖아요. 급등합니다. 어저께 아마 국내에서 아마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면서요? 어제 SK하이닉스 9% 넘게 올랐습니다. 그게 뭐 일관된 얘기예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잖아요.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오늘 인텔이 이렇게 주당이 또 손실 예상을 더 벗어나서 이익으로 또 바뀌었고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는데 알게 모르게 오늘 인텔 얘기 나면서 그냥 오히려 뒤에 앉아서 뒷담화가 아니라 칭찬받은 기업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왜냐하면 경쟁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경쟁사가 지금 거의 더 오늘 다 벌어가고 있고 네. 우리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해보겠다. 이런 정도 멘트가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사인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엘리건.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름은 모르시지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인비주얼 라인이라는 투명 치아 교정은 아시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살짝 오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도 하신 분이 계시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돈을 썼지만 인비주얼 라인을 알지만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회사 이름을 모르는 분이 태반이죠. 사실 그런 뭐라 그러죠? 어디 이제 치과 치료하러 가면은 이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고요. 뭐 독일 제품, 미국 제품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국산에 뭐 나온 네, 거. 국산 예, 예. 제품에서 그렇게 비교해주세요. 근데 인비주얼 라인을 쓰는 곳은 항상 인비주얼 라인 뭐 인증, 치과 딱 써 있죠 지금요. 근데 하여튼 뭐 다른 데가 더 좋다, 뭐 새로운 게 좋다 하지만 어떤 인비주얼 라인이 세계 1위고 제일 먼저 개발한 것도 맞고 FDA 승인도 제일 먼저 받았고 네. 이게 청소년들 사용에 하는 것도 제일 먼저 받았고 그래서 이런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 회사가 작년에는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이 탑 5에 들었던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워낙 작년 재작년에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올해는 또 반대로 또 많이 올라가고 이게 많이 엄청 올라간 것 같지만 고점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직까지 반타작 네.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 거는 첫 번째 미국 주식이 답이다 1편이 나왔을 때 써갖고 대박이 났죠. 그때. 요 기업을 언급하셨군요. 7배 정도 올랐죠. 그때 저희가 책 쓴 다음에 매출과 주당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매출보다는 동일 점포 매출 보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 오늘 아침에 많이 바쁘셨나요? 정신 없습니다 요즘에. 동일 점포 매출의 10%, 해외 동일 점포 매출은 11%, 글로벌은 11%.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매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 네네.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여러분 너무 의미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비자나 이런 것들은 매출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동일 점포가 중요한데 동일 점포가 이렇게 11%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맥도날드 매장 많이 사라졌거든요. 버거킹이 더 많이 생기고 근데 글로벌 동일점포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좋아졌냐 나빠졌냐는 작년 대비 어떻게 더 좋아졌냐 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토탈이 9.7% 증가했는데 네. 증가폭이 더 커진 겁니다. 물론 물건값이 비싸질 수도 있어요. 좀 이런 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다시 사상 초가가 그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종목 왜 가져오셨을까요?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아유, 이건 뭐 자주 언급합니다. 약간 요즘에. 뜬금없지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 월무분들은 제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그다음에 계시죠. $280 정도 아닌가요? $288가 저의 평균 요때 언젠가요? 가격입니다. 언제? 작년 아닙니까? 작년 작년이죠. 10월, 11월 이쯤. 280. 아유 뭐 왜 언제 파실 거예요? 팔아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려고. 더 사지 못한 게 제 한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 미국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예. 축의금 대신 한 주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기타 특징주. 기타 특징주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뭐 주식이 아니라 주식하는데 애널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중요하죠. 네. 애널리스트도 중요하고
이코노미스트도 중요하고 투자 전략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위에서 뭐 조언 받는 이게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그 미국 주식은 오히려 진짜 단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그림들인데요. 이게 월마트 많이 올랐다. 뭐 사상치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월마트 한번 흐름을 보세요. 지금 주가요. 근데 월마트가 올라갈 때 코스트코는 물론 52주 최고까지만 코스트코는 사상치 효과 아직 모자랍니다. 지금. 네. 예, 정말 월마트는 더 사상치 효과 같고 코스트코. 그래서 코스트코 주주분들이 아 이거 코스트코 팔고 월마트로 옮겨 탈까 아니면 많이 떨어진 타겟으로 옮겨 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타겟은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익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라고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진짜 대단하다. 작년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갔는지 늘어난지 줄었는지 보자는 거죠. 네네. 딱 보세요. 이게 금년 2분기요. 2분기 3개월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네. 타깃이죠. 아까 주가 떨어졌죠. 2.8%. 월마트 2.8% 떨어졌는데 월마트는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IT 쪽에 테크 리테일러에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코스트코는 오히려 이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방문자 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코스트코 주주분들은 팔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월마트보다 성승률이 적었는데 이걸 뭐하러 파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트리 대표적인 애는 이제 완전 저렴이 파는 데래요. 네. 달러트리랑 달러제너럴. 달러트리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달러제너럴은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개의 구분을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아니 해도 까먹어요. 뭐가 달라요? 근데 부사장이 잘 알아요. 또 어떤 거는 뭐 약간 더 저렴한 게 있고 그래요?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판매 품목도 다르나요? 예, 약간 다릅니다. 거기 있고 5 빌로라고 5달러짜리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이건 또 5달러예요? 예, 그런 데가 있어요. 전부 다 5달러 이하만 파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차이가 나요? 우리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들 발품이 아니라 손품만 팔면 이런 게 있어요. 오, 아예 비교를 해놨군요. 아까도 똑같잖아요. 5빌런은 14%, 달러트린 10% 올라갈 때 달러제네는 마이너스 3%. 이런 걸 보시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수급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죠. 네. 그렇지만 한국 주식 하시듯이 미국 주식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느긋하게 이런 것들을 진짜 중요한 변수를 찾는 노력들을 하시면 미국 주식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주식보다 절대로 확률이 낮지 않고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중요한 이제 공지 하나를 드릴 예정인데요. 3프로TV가 신한은행 우수 고객분들을 위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를 많이 써서 신한 카드는 우수 고객인데 주거래은행이 신한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이 프로그램의 시작을 보면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고객을 평생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직원과 동일한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객한테 주는 정보 따로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주는 정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한테 주는 주요한 정보들도 고객에게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에서 우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고객, 직원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고객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신한은행과 3프로TV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고객님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정말 깔끔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다. 요 정도 힌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담당 PB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미 초대장 받으신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QR코드에 접속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